오늘의 행동은 비록 약간의 위험을 동반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스크림저와 통스를 비롯한 몇몇 오러들이 사건 현장 처리를 말끔히 마치고 자리를 뜬 후 조지는 어둠의 마법사 서재에 안락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편안하게 몸을 뉘인 채 감탄사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입가에는 은은한 만족감과 미소가 번졌다. 오랜 세월 동안 늙은 마법사가 그린고트 금고에 반평생을 걸쳐 힘들게 축적해놓은 막대한 재산을 말할 것도 없이 이 방 안에 가득한 마법약 상점과 그 안에 진열된 수많은 마법약 재료들, 그리고 귀하고 값비싼 약초들만 해도 실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재산이 마법사 세계의 진정한 거부들이 소유한 부와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 이제 막 마법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한 명의 초보 마법사에게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완벽하게 충분한 수준의 자산이었다. 이 정도면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치 성인 한 명이 100만 갈레온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막 중학교에 진학한 어린아이가 100만 갈레온이라는 거액의 용돈을 갑자기 손에 넣게 된다면 이는 전국 대부분의 학생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이자 부유함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자산을 손에 넣었으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 분명했다. 당장 급한 재정적 걱정은 덜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사실 조지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 유산을 상속받는 즉시 이 마법약 상점을 팔아치우고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리키 콜드런 같은 여관으로 거처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곰곰이 생각에 잠긴 그는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도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몰래 연구해야 할 금지된 마법이나 은밀한 주술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마법약 상점만큼 적합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었다. 게다가 이 마법약 상점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사들이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든 귀한 기회였다. 이 아이의 몸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군. 앞으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을 좀 보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 조지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걱정스러운 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침실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윽고 침실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가 이 세계에서 새로 얻게 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꼼꼼하고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만에 재회한 듯이 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늙은 마법사를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온 신경을 집중하여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었기에 정작 자신의 새로운 육체를 제대로 살펴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의 외모는 금빛 머리카락, 깊고 푸른 눈동자, 그리고 오뚝하게 솟은 콧날 등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준수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영양 부족과 모진 고통에 시달렸던 탓에 신체는 지나치게 마르고 허약한 상태였다. 창백한 피부와 앙상한 팔다리가 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저 앞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몸을 잘 보살펴준다면 이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다행히도 내 내면의 힘은 결코 이토록 약하지 않지.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조지는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온 힘을 다해 도약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3미터가 넘는 높이까지 뛰어올라 손을 뻗어 천장에 닿을 수 있었다. 그의 동작은 마치 고개사와도 같았다. 이는 단지 그가 마법사이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한 도약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물론 마법사의 신체는 일반인과 확연히 다르며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타격 저항 능력과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한 신체적 힘에 있어서는 해그리드처럼 특별한 혈통을 지닌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머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평범한 마법사들은 근력에서 특별한 이점을 가지지 못했다. 조지가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된 이유는 분명했다. 그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육체는 마블 세계에 변이된 인체 능력, 즉 뮤턴트의 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힘 또한 고스란히 계승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져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가 현재 지니고 있는 힘은 11살 도라의 육체가 가진 본래의 힘에 18살 인조 변이체 757호의 육체적인 힘이 고스란히 더해진 종합적인 결과물이었다. 두 개의 강력한 힘이 합쳐져 시너지를 이루고 있었다. 인조 변이체 757호는 비록 야수나 울버린처럼 신체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종류의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또한 평범한 18살 성인의 신체적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강인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강력한 기반을 갖춘 존재였다. 게다가 지난 3달 동안 마블 세계에 머물면서 조지는 단순히 능력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체력 단련과 근접 전투 기술 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의 신체 능력은 일반적인 18살 청년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그의 근력과 민첩성은 경이로운 경지에 달했다. 대략적인 수치로 이를 표현하자면 도라의 육체적 힘이 한 방에 50kg의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고 757호의 육체가 한 방에 200kg의 힘을 발휘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조지가 지닌 힘은 도라의 몸에서 250kg, 그리고 757호의 몸에서 250kg, 즉 총 500kg에 가까운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의 힘은 실로 막강했다. 757호의 관점에서 보면 50kg의 추가적인 힘은 그리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라의 관점에서는 무려 200kg의 힘이 추가된 것이니 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현재 도라의 몸은 매우 가벼워서 겨우 50kg 정도의 체중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가벼운 몸의 757호 신체의 모든 방면의 능력이 갑작스럽게 더해지자 그 효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가볍게 뛰어오르는 것만으로도 3m 이상을 솟구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했다. 그의 신체 민첩성은 더욱 놀라웠으니 마치 고양이와 동물의 그것과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어떤 장애물도 쉽게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가히 슈퍼히어로급 아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군. 조지는 자신의 변화된 능력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대략적인 신체 검사를 마친 조지는 곧바로 늙은 마법사의 침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는 늙은 마법사가 숨겨놓았을 법한 금지된 어둠의 마법 서적이나 어둠의 마법을 연구하며 작성한 비밀스러운 필기 노트를 찾아내기를 바랐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강력하고 위험한 어둠의 마법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배우고 익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지를 심히 실망시켰다. 그는 기대했던 특별한 마법 서적이나 금지된 주술 관련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 있던 책들은 모두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마법 서적들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연한 결과였다. 다이애건 엘리 옆에 위치한 녹턴 엘리의 상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마련이었다.
설령 늙은 마법사가 금지된 서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들을 버젓이 집안에 숨겨둘 배짱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어딘가에 더 철저하게 숨겨놓거나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만두자. 일단 이 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겠어. 오늘 하루 종일 꽤나 혹사당했으니 말이야. 조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더 이상 유용한 것을 찾지 못한 조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늙은 마법사의 호화로운 대형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는 그의 현재 육체가 숙면의 모드로 진입하도록 스스로를 이끌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다. 그와 동시에 조지는 그의 주된 정신력을 다시 마블 세계에 있는 자신의 본체로 돌려놓았다. 두 세계를 오가는 그의 정신은 실로 경이로웠다. 마블 세계는 이미 대낮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훈련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금 현실의 임무에 몰두했다. 이제 곧 그 시기가 다가오겠군. 서둘러 유용한 마법 몇 가지를 미리 익혀두어야겠어. 조지는 자신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오전 훈련이 끝나자 조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의 점심 식사를 묵묵히 해치웠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저쪽 한 곳에 모여있는 변이체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마침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는 한 여성 간호사가 이곳의 수석 연구원에게 엄청난 질책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간호사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에는 좌절감이 엿보였다. 그 원인은 간호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을 챙겨본 적 없는 변이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하여 다 같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기 때문인 듯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무시당하고 있었다. 만약 그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간호사는 모든 것을 깨닫고 완전히 각성하여 변이체 아이들을 이끌고 집단 탈출을 감행할 터였다. 역사의 흐름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다. 그리고 밤이 되어 본체가 잠이 들자 그의 정신은 다시금 해리포터 세계로 완전히 옮겨갔다. 두 세계를 오가는 그의 삶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해리포터 세계는 이제 막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단장을 한 조지는 자신을 위해 풍성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렸다. 그리고는 문틈으로 배달된 예언자 일보를 꺼내 들었다. 조지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면서 동시에 늙은 마법사가 구독하던 그 신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블 세계의 실험 기지 음식들은 영양가는 매우 풍부했지만 그 맛은 정말이지 그의 입맛에 도무지 맞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밍밍하고 인공적인 맛이 강했다. 하물며 이곳 해리포터 세계에서는 예전 어둠의 마법사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도라의 몸으로 제대로 배를 채우는 것조차 어려웠으니 음식의 맛을 논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그 시절은 그저 생존만이 중요했다. 조지의 시선이 신문 기사 속 한 구절에 멈췄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멀린 훈장 3등급을 수훈하고 어둠의 마법반대 연맹의 명예회원이자 무려 5번이나 주간 마법사가 선정한 가장 매력적인 미소 상을 수상한 길더로이 로카트 씨가 오는 8월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플러리시 앤 블러츠 서점에서 자신의 자서전인 나, 마법사 길더로이 로카트의 특별 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언자 일보에 실린 현란한 푸른색 예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수상쩍은 남성 마법사, 바로 길더로이 로카트의 사진과 기사를 보며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적잖은 아쉬움이 스쳤다. 만약 딱 1년만 더 일찍 이곳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골든 트리오와 같은 학년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운이 좋으면 아예 같은 기숙사에 배정되어 함께 마법을 배우고 우정을 쌓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 조지는 과거를 아쉬워하며 혼잣말을 했다. 맞는 말이었다. 현재는 1991년이 아니었다. 때는 바야흐로 1992년, 즉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였다. 다시 말해, 조지는 해리포터보다 1년 늦게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시간의 차이는 그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생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의 기억 때문에 조지는 자연스럽게 골든 트리오 3명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그들과 같은 기숙사에 배정되어 함께 마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3명의 아이들과 굳이 멀리 떨어져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3명의 어린 친구들이 종종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리곤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호그와트 시절에는 항상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겉으로는 위험천만해 보이는 사건들이었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일들은 덤블도어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조지는 가끔씩 골든 트리오의 존재를 이용하면 덤블도어가 자신에게 품을 수 있는 경계심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도서관의 금지된 구역에 더 자주 드나들며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탐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큰 그림의 일부였다.